자, 이제 우리가 4월 시장을 앞둔 시점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4월 달 들어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업체는 삼성전자죠. 아마도 다다음 주 금요일 날 4월 7일입니다. 현재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할 텐데요. 그때부터 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실적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거의 사상 최대치,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업체들, 코스피에 상장된 업체들의 실적 동향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는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지수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선별되면서 현재 그들 종목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동향이 좀, 그런 경향을 좀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실적이 좋은 종목 쪽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실적 호조 업종도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업종이고 하나는 종목입니다. 업종은 화학 업종이 상당히 유망하다는 것이고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죠. 자, 일단 석유화학 쪽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세계적인 화학업체입니다. 듀퐁이나 또 다우케미칼의 합병이 유럽에서 승인받았다는 것이 일단 모멘텀으로 작용된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석유화학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은 실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4분기 실적이 이들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LG화학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냈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때 당시 그런 좋은 실적은 현재 그 분기로 거의 종료되고 금년 1분기 때부터는 다소 둔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보수적인 시각이 좀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더라 하는 건데, 그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 호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유가가 최근에 올라왔다고는 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유가고요. 이에 따라서 원재료와 관련된 부담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또 현재 원재료가가 내려가니까 그에 따른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까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수요 기반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 원재료가가 내려가고 수요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작년 4분기 거쳐 금년 1분기, 아마도 금년 내내 그러한 우호적인 수급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작년부터 있었지만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중국의 공급책 개혁 때문에 좀 득을 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해서 석탄가가 작년에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2배수로 급등을 하는 바람에 또 환경 규제도 엄격히 하게 됐죠. 이 바람에 석탄을 기반으로 한 석유 제품 생산이 줄게 됩니다. 그 수혜를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들이 한껏 받게 되는, 중국발 공급이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들이 이제 득을 보는 상황이 작년 내내 펼쳐졌고요. 또 그것이 금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섬유 산업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섬유의 원료가 되는 폴리에스터가 상당히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원료로 쓰이는 파라자일렌,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대부분 만들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이죠. 그래서 그쪽 수요도 바싹 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에틸렌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좀 내림세를 보였던 것이 작년 연말 바닥을 찍고서 점차 회복되며 톤당 1,324달러 수준, 작년 연말 대비로 약 18% 정도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 또 최근 들어서 현재 원료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제품가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거꾸로 올라가서 그에 따른 제번 중요한 석유 제품의 스프레드는 마진입니다. 마진이 좋아지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주요 석유 제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ABS 합성수지죠. MEG, PBC 이런 주요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그들 업종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이 지난 4분기 때도 좋았지만 금년 1분기 때도 상당히 좋게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6,320억, 작년 4분기 때도 나쁘지 않았다 했던 건데 작년 4분기가 4,617억입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의 35% 이상 개선된 6,3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LG화학을 보실 때는 일반 석유화학 또 봐야 되겠지만 자체 사업 중에 전지 사업이 있고요. 또 현재 정보 소재 사업이 있죠. IT 소재 쪽입니다. 각각의 비중을 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반 석유화학 비중이 65%, 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포함한 IT 전지까지 포함된 전지 사업 전체가 약 20%, 원래는 12% 정도였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비중으로 빠른 속도로 그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바로 이것 때문에 성장 동력이 생겼다는 평가까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죠. 정보 소재 쪽은 14%인데요. 약간 오히려 정체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역시 또 하나의 LG화학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까지를 파악해 두시면서 LG화학의 실적과 함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롯데케미칼입니다. 우리나라 사실상은 거의 유일한 종합 석유화학, 순수 석유화학 업체죠.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 가격과 관련된 마진에 상당히 민감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도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합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사상 최고치의 영업 이익을 부과할 것으로 작년도 그랬지만 금년 더욱더 확대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금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8천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8,311억 정도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작년 4분기 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7,300억 이상 나왔다는 건데 그를 훨씬 능가하는 좋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금년 내내 계속 유지될 소지가 높다는 것. 그래서 금년 영업이익 총 규모가 3조 원을 넘어갈 것이다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공장까지 짓는다는 것이죠. 에탄 기반, 보통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나프타 기반이 아닌 에탄가스 기반 에틸렌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까지 현재 잡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까지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케미칼도 현재 작년 4분기 실적이 다소 저조했습니다만은 다시 금년 1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1,943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작년 동기 대비, 작년 1분기죠. 동기 대비 약 36% 개선된 것으로, 최근으로 PVC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수요죠. 이에 따라서 PVC와 관련된 현재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자회사인 하나큐셀의 흑자 기조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분기 연속 현재 흑자가 되면서 영업이익률, 그쪽 부분만 따져도 영업이익률이 제조 평균 이상의 8% 이상 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까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대한유화나 또는 SK케미칼, 또 금호석유, 또 롯데종밀화학은 사업 재평과 관련돼서 재평가되는 것 같고요. 또 효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조정을 좀 받았죠. 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종목들의 실적과 관련돼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세 나타냈습니다. 0.68% 오르면서 207만 4천 원 선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향후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사실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중요한 악재 두 가지가 있었죠. 총수가 구속됐습니다. 영어의 몸이 된 그런 상태 하에서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전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 또 지주회사 전환이 보류가 됐죠. 그래서 최근 들어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측면도 있었던 건데, 그것이 보류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충격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약간 조정을 받긴 받았지만 큰 폭의 조정은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실적 전망이 밝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1분기 영업실적 4월 7일 날 경에 아마도 잠정 실적의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규모는 금년 초만 하더라도 8조 원대 중반대였습니다. 작년 4분기 때가 9조 2천억 정도였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요. 시장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평균치는 9조 원대 후반대, 잘하면 10조 원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건데요. 제반 부분이 다 좋습니다. 반도체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고요. 또 소비자 가전적 CE 부분이죠. 또 디스플레이 부분도 좋고, 다만 IM 부분, 즉 현재 스마트폰 부분이 다소 부진하겠지만 아직은 갤럭시 S8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도라도 한 이 정도면 현재 선방한 것이라는 관점. 이것은 지난 4분기 때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금년 4월달 중순경에 갤럭시 S8이 출시가 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상당한 흥행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8이 중박 이상의 실적 흥행을 낸다라고 했을 때 적정 주가가 최소 25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에 갤럭시 S8까지 이른바 대박이라고 하는 큰 흥행을 올린다고 한다면 맥쿼리 증권에서 예상을 했지요. 최고가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290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시한 가격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그 윤곽을 잡아보면서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